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 어려운 데는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행복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 뭐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늘 기분도 좋아야 되고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늘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수많은 조건이 채워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사실 일상에서 그런 기분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일상은 늘 반복되고 어찌 보면 지루합니다. 그리고 늘 어떤 일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죠. 자, 그 과정에서 일상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쉽게 행복을 경험하는 방식이지, 지나치게 높은 상태, 높은 이상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지름길입니다. 어려운 지름길. 뭐 그렇고요. 자, 대표적인 행복에 대한 오해로 이제 설렌다, 기분이 좋고 이렇게 익사이팅하다고 하죠. 신나고 설레는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몸은 항상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자, 항상성이란 이제 심박수랄지 혈당, 체온, 삼투압 등등의 이런 이제 신체, 생명 유지와 관계된 기능들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뇌의 어떤 그 중심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이제 신경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 같은 것도 항상성이 깨지는 상태라고 우리의 뇌는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을 때 이제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동공이 확장이 되고 막 땀이 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 궁극적으로 무리가 가게 돼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든지 면역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몸에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흥분 상태가, 생리적인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서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흥분을 가라앉히는 기능이 자동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흥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게 됐어요. 썸을 타다가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공부를 열심히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막 너무 행복해.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힘들어해지고, 또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 사람과 사귀고서 막 3개월, 4개월 이상 사귀게 되면은 그날인 것이죠. 그날이고, 맨날 보는 얼굴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리적인, 생체적인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사랑이 식었다, 이 직장이 아닌가 보다 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항상성 유지를 위한 우리 몸의 작용인 것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행복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몸의 반응에 우리가 속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생리적인 흥분을 주는 행복감이라도 이게 곧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거꾸로 불행한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라든지 어떤 목표로 하던 거에서 좌절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너무나 슬프고 우울한 상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2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상태도 이제 둔감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이제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감각들을, 여기서 행복을 너무 지나치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